안녕하세요. 이번 번들 세일에서 눈에 들어오는 일부 에셋을 활용하여 나름 저 혼자 재밌게 만들어 보면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세일이 끝나도 해당 에셋이 어떤 에셋인지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에 나온 에셋들은 설명란에 따로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얼월드 터레인입니다. 이 에셋은 세계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을 터레인으로 표현해주는 에셋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 지형을 표현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구현해 주기 때문에 사실적인 지형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에셋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먼저 사용하기 위해선 설정창을 열어야 합니다. 윈도우, 인피니티 코드, 리얼월드 터레인, 오픈 리얼월드 터레인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설정창이 나오게 됩니다. Run the Helper 버튼을 클릭해서 지도를 먼저 열어줍니다. 해당 페이지가 나오면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Place Selector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도에 이와 같이 사각형으로 영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해당 영역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 완료되었다면 오른쪽 하단에 카피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영역에 추가로 더 생성하려면 화살표 방향을 클릭하여 주변 지역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피 버튼을 클릭하기 전 해당 페이지를 번역한 상태라면 위치를 복사하지 못하니 번역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복사한 위치를 이제 설정해야 합니다. 위에 인설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위치가 설정됩니다. 지형을 어떻게 만들지 설정해야 합니다. 아래 리설트 목록을 보게 되면 4가지가 있습니다. 터레인과 메쉬는 바로 생성해 주는 것이고 아래 설정은 이미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먼저 터레인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카운트 터레인은 몇 개의 터레인을 생성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스케일은 터레인에 표현할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사이즈 타입은 리얼로 선택하면 됩니다. 나머지 설정을 해보았는데 제가 잘못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 설정은 터레인의 높이와 해상도 부분이니 적절하게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래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지형을 생성하게 됩니다. 지도와 비교해 보면 100%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지역의 범위가 가로 약 4km, 세로 약 4km이므로 상당히 큰 맵입니다. 아래 설정에서 텍스처 설정이 있는데 이걸 체크하게 되면 터레인의 텍스처를 적용하게 됩니다. 프로바이더 설정에서 빅맵을 선택하면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일부 설정은 API 키가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 나머지 설정은 해상도와 어떤 포맷으로 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이므로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아래 POI에서는 지도에 사물을 배치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부 사용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으므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프로토타입으로 건물의 위치와 크기가 어느 정도 궁금하다면 체크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하면 됩니다. 확인해보면 아파트와 같이 큰 건물들은 오브젝트로 생성돼서 해당 위치에 배치되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대략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를 이용하여 지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9버전이 아닌 최근 나온 버전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가이아 매니저를 열어주고 기본적인 영역을 선택해줍니다. 다음 스탬프를 이용하여 지형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탬프 설정에서 리얼월드 터레인 설정창을 열어줍니다. 가운데 리설트 설정에서 가이아 스탬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면 스탬프를 생성하게 되고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완료되고 나면 원하는 범위를 설정하면 됩니다. 원래 지형에서 따로 높이와 위치를 수정하여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료되었다면 지형을 생성하면 됩니다. 지도와 비교해서 확인해보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입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어느 정도 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칼 스플라인입니다. 이 에셋은 데칼을 이용하여 길이나 메쉬 표면에 해당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에셋입니다. 보통 데칼은 하나의 이미지를 메쉬 표면에 스티커 붙이듯 적용하지만 이 에셋은 연속적으로 데칼을 배치하여 길을 만들거나 표면에 특정 효과를 연출하는 데 적합한 에셋입니다. 이 중 저는 길을 만드는 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칼을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설정해 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 창에서 그래픽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렌더 파이프라인 설정을 열어줍니다. 렌더러 리스트에 설정된 것을 선택하여 열어줍니다. 이 설정에서 Add 렌더러 피처를 클릭합니다. 목록 중 데칼을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테크닉 설정에서 오토매틱을 스크린 스페이스로 변경합니다. 다음 유즈 렌더링 레이어에 체크합니다. 이제 길을 만들어줄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게임즈에서 데칼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럼 설정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표현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표현하려는 데칼을 선택해야 합니다. 액티브 테마에서 오른쪽 동그라미를 클릭합니다. 그럼 테마에 맞게 미리 설정된 것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설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유니티를 종료 후 재접속하시면 됩니다.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며 위로 올려보면 플레이스가 활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 비활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활성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지면에 올려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며 사이즈를 설정해서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작되고자 하는 지점을 먼저 클릭하고 그리고자 하는 지점을 연속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파시티 값을 조절하여 전체 이미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의 값을 조절하여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풀에도 같이 칠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렌더 마스크 설정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터레인을 확인해 보면 오른쪽에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보면 렌더링 레이어 마스크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은 메시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데칼 스플라인 설정으로 다시 이동하여 아까 설정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원하는 것에만 데칼을 표현하게 됩니다. 길에 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고 길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칼의 끝부분을 보면 지면과 너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표현 강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 페인트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합니다. 강도를 연하게 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한 뒤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연하게 표현되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데칼로 설정한 길의 곡선을 조절하려면 해당 지점의 양옆으로 나와 있는 포인트를 선택하고 움직이게 되면 곡선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점이 필요 없어 제거해야 한다면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제거됩니다. 데칼은 이렇게 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생성한 길에 웅덩이나 바퀴 자국과 같이 특정 자국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브라 소프트 섀도우입니다. 이 에셋은 기존 유니티에서 그림자를 표현하는 설정을 자신에게 맞게 커스텀할 수 있는 에셋입니다. 조금 더 그림자 표현을 해주고 싶다면 이 에셋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에셋을 통해서 그림자 표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에셋도 사용하기 위해 렌더러 설정을 해야 합니다. Add 렌더러 피처를 클릭하고 엄브라 렌더러 피처를 추가합니다. 전체 조명을 담당하는 다이렉션 라이트를 선택합니다. Add 컴포넌트 버튼을 클릭하고 엄브라 소프트 섀도우를 추가합니다. 샘플 프리셋은 전체적인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유니티에서 제공되는 그림자를 사용하려면 섀도우 소스 설정에서 유니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림자 영역을 확인하려면 디버그 섀도우에 체크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설정들을 조절해가며 그림자 표현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단 하나씩 만져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설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설정을 해보았는데 정해진 그림자가 아닌 저에게 맞는 설정을 해서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알토스 볼륨 매트릭입니다. 이 에셋은 현실적인 구름 표현과 날씨 그리고 하늘을 표현한 에셋입니다. 시간에 따라 낮과 밤도 표현하였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사실적인 하늘을 표현한 에셋이 필요하다면 이 에셋도 적합해 보입니다. 해당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렌더러 설정을 해야 합니다. Add 렌더러 피처를 클릭하고 알토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적용하기 위해 하이어라키 창에 등록해야 합니다. 알토스 스카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해당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여기에는 태양과 달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은 다이렉션 라이트이기 때문에 기존 하이어라키 창에 배치된 다이렉셔널 라이트는 제거하면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current time의 값도 증가하는데 게임 내의 시간도 흐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웨더 맵 설정에서 add 버튼을 클릭하면 하늘에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윈드 존 설정에서 add 버튼을 클릭하면 바람에 따라 구름의 이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웨더 매니저를 추가하게 되면 날씨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조절해서 보게 되면 해가 지려는 시간에 노을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설정들은 씬 파일에 있는 폴더에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설정들을 수정하여 자신에게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인 하늘을 표현하는 데 적합해 보이는 에셋입니다. Realistic Cliff and Rock입니다. 이 에셋은 바위나 절벽을 표현한 오브젝트로 종류는 몇 가지 되지 않지만 바위의 표현은 잘 해놓은 에셋입니다. 이 바위들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배치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런 바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같이 추가해서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툴입니다. 주된 기능은 유니티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냅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설정한 거리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이 에셋은 화면 전체적으로 그리드를 표시할 수 있으며 키보드의 숫자 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이동 및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의 자식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빠르며 같이 설정하는 경우라면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점은 특히 UI를 설정함에 있어 매우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씬 창의 메뉴에서 다음과 같은 버튼이 생성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하게 되면 다음 창이 나오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리드 설정을 조절하면 해당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그리드가 표시되며 선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몇 칸을 기준으로 표시할 것인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크리먼트 설정은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시킬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향 버튼은 키보드의 숫자 패드와 동일하며 해당 번호를 눌러 이동이나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포커스를 활성화하게 되면 카메라가 해당 오브젝트를 고정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앵글 값을 설정하여 정해진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스냅 버튼을 활성화하면 마우스로 드래그하게 되면 설정한 값만큼 이동 및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된 상태이므로 평소 컨트롤 키를 누르며 이동시키던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유용한 도구이므로 하나씩 만져보시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레벨 디자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칼러리입니다. 유니티에서 제공되는 데칼을 적용할 때 번거로운 부분을 해소하고 UV에 맞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에셋입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앞에 데칼을 배치하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쿼드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데칼을 적용할 오브젝트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쿼드 오브젝트에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데칼 그룹을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Pick in Scene 버튼을 클릭하고 적용할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리셀버에 등록됩니다. 데칼을 등록하기 위해선 데칼러리, Example, Content, Material, 데칼로 이동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데칼 솔리드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이걸 복제하여 자신의 데칼을 등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예제에 있는 머티리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머티리얼을 쿼드 오브젝트에 등록합니다. 그럼 이렇게 데칼 이미지가 표시되게 됩니다. 적용하려는 위치로 이동시키고 라이브 프리뷰 버튼을 클릭하면 오브젝트에 표시가 되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된다면 앵글 클립을 조절하여 표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설정을 확인해가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정하면 됩니다. 다 완료되었다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기존 데칼을 적용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서를 확인해보면 총알 등 벽에 부딪히면 데칼을 적용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판타지 히어로즈입니다. 로우 폴리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캐릭터입니다. 프리팹으로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있으며 각 파츠마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없기 때문에 직접 구현하시거나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을 구매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았는데 잘 적용되어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눈, 코, 입은 텍스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따로 만들어서 적용하시거나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동 애니메이션도 적용해서 확인해 보니 잘 적용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우 폴리 캐릭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 팩입니다. 조그마한 드래곤부터 큰 드래곤까지 표현한 에셋입니다. 색상에 따라 드래곤을 분류할 수 있으며 크기를 조절하여 위협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 또한 잘 되어 있고 이동 및 공격 애니메이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타지 게임을 만드실 때 드래곤을 추가해도 좋을 만큼 잘 표현한 에셋입니다.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로우 폴리나 카툰으로 표현한 프로젝트라면 적합해 보입니다. 애니메이션에는 지상과 공중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 미니맵입니다. 이 에셋은 미니맵을 빠르게 구현하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표시할 수 있는 에셋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기능도 있어 미니맵 구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에셋이라 생각됩니다. 특이점은 보통 미니맵으로 표현하는 카메라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미니라고 검색을 합니다. 먼저 추가할 부분은 카메라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카메라를 설정하고 미니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추가할 것은 아이템입니다. 이 컴포넌트를 통해 미니맵의 아이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설정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미니맵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미니맵 카메라 설정은 카메라 컴포넌트를 추가한 캐릭터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미니맵의 위치는 적절한 위치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미니맵의 모양은 둥근 모양과 사각형 모양 두 가지가 있으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Show North 아이콘에 체크하면 지도상 북쪽을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니맵에 따로 표시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아이템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아이콘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미니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보통 미니맵을 보여줄 때 카메라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셋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스캐너라고 정해줍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미니맵 지도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 오브젝트에 스캐너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화면을 멀리서 바라보면 따로 영역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캔 에리어에서 이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맵이 크다면 이 영역을 크게 설정하면 됩니다. 아래 레졸루션은 해상도를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하이트 값을 조절하여 어디를 정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데 지하라면 마이너스 값을 하고 지상이라면 0보다 높으면 됩니다. 이는 적당히 조절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다 설정하였다면 아래 스타트 스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프리뷰 창으로 이동되며 미리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 이미지가 없다면 렌더러 문제 때문에 안 보이게 됩니다. 다시 스캐닝 설정으로 이동하여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여 제거합니다. 렌더러 설정으로 이동하여 설정한 렌더러를 끄고 다시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알투스 렌더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으므로 해당 렌더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캔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해 보면 지역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스캔 시 특정 오브젝트를 제거하고 싶다면 게임 오브젝트에 Add New Slot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해당 오브젝트를 추가하여 등록합니다. 저는 드래곤이 표시되었기 때문에 일부 드래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캔하여 확인해 보면 일부 드래곤은 제거되고 지역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맵이 커서 추가로 해야 한다면 화면을 더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영역을 보면 각 방향에 따른 화살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방향의 화살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그 옆으로 영역이 이동되며 오브젝트도 추가되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영역을 스캔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미니맵의 영역을 조절하려면 플레이어에 추가한 카메라 컴포넌트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필드 오브 뷰 설정의 값을 조절하면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보이질 않는다면 아이템 컴포넌트에서 사이즈 값을 조절하여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한 오브젝트를 배치하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루츠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타팅 포인트 설정에 캐릭터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스티네이션 포인트에는 종료 지점을 등록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 오브젝트를 등록하고 나중에는 매번 종료 지점이 다르니 이따가 코드로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경로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소 작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첫 지점을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이 동그란 기준모가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지점에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플러스 아이콘 버튼을 클릭하고 왼쪽 커넥티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추가로 동그란 기준모가 생기게 됩니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다음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경사나 높이에 따라 구분 지어 줄 수 있는데 이건 높이에 따라 경로가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로에서 위아래로 나뉘어 주는 것이라면 이 높이를 잘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연결하는 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지점을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해당 경로 사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가위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선 사이로 녹색 점이 표시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 지점에 추가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 지점을 만들어주고 이동시켜 연결시켜주는 것이 빠릅니다. 연결 지점이 필요가 없어 제거하려 한다면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해당 지점을 클릭하면 제거됩니다. 그 사이를 연결할 것이라면 연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지점을 선택하면 연결됩니다. 이 연결 지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경로도 만들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목적지를 변경해 주는 방법입니다.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하고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니맵을 사용할 수 있게 선언을 해줍니다. 미니맵 루츠 컴포넌트에 접근해야 하니 등록할 수 있게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목적지의 위치를 등록합니다. 저는 버튼을 클릭해서 시작과 종료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경로를 시작할 함수에 목적지의 위치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함수를 호출하여 경로를 표시하게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해당 경로를 표시할 부분을 종료하게 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추가하고 해당 설정을 등록합니다. 버튼을 생성하고 이벤트에 해당 함수를 호출하도록 설정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경로가 표시되며 플레이어의 위치에 따라 빠른 경로를 표시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경로 표시는 사라지게 됩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금방 적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퓨스케이터 프로입니다. 이 에셋은 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의 내용을 난독화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완성된 프로그램을 난독화하여 리버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안티치트 툴킷은 실시간 데이터 변경을 방지하는 에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에셋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에셋입니다. 보안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에셋입니다. 개별적으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이시라면 무료 버전도 있으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셋을 설치하면 상단 메뉴에 OPS 메뉴가 추가되며 세팅지를 선택하면 기본적인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이 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설정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활성하거나 비활성하면 됩니다. 스크립트에서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클래스나 함수 위에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원하시는 설정을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난독화가 되니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워크입니다. 이 에셋은 오브젝트의 라인을 표현하여 강조하거나 외곽선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셋입니다. 사용하는 범위는 많겠지만 특히 아이템이나 사물을 강조하는 데 좋습니다.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렌더러 설정을 해야 합니다.
Add Render of Future를 클릭하고 원하는 종류의 라인을 추가합니다. 추가했다면 Create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하면 됩니다. 생성한 세팅 파일을 선택해서 확인해보면 몇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Add Outline을 클릭하면 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레이어 설정을 통해서 필요한 오브젝트만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렌더러 설정은 화면상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곳 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설정이 필요하다면 Add Outline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물에 강조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문서를 확인해 보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유니티 버전에 맞는 소스 코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복사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스크립트를 해당 오브젝트에 추가하면 끝입니다. 액티베이트 설정은 마우스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활성시킬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해당 오브젝트에 마우스를 대면 라인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간단히 사용할 수 있으니 문서를 확인하시고 이에 맞는 기능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엠빌로먼트 팩입니다. 이 에셋은 날씨나 흙먼지 등의 연출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에셋입니다. 개인적이지만 날씨보단 흙먼지와 날아다니는 새를 표현한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드래곤 주변으로 흙먼지를 일으키게 표현하니 좀 더 연출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새가 맴도는 연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심해 보이는 건물들 주변으로 이렇게 연출하게 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에셋이 될 것 같습니다. 페가수스입니다. 이 에셋은 컷신을 제작하거나 NPC나 동물 등 반복해서 맴도는 연출이 필요하신 분에게 적합한 에셋인 것 같습니다. 유니티에서 제공되는 타임라인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 에셋을 같이 사용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카메라 연출만 사용한다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요소를 더한다고 한다면 타임라인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반복해서 맴도는 NPC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배치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페가수스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타겟 오브젝트에 캐릭터를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지면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터레인을 선택한 다음 아래 하이트 설정을 0으로 설정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POI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이 POI는 하나의 지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클릭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하나의 경로가 됩니다. 이게 번거로운 점이 생성하면 풀리게 되니 잠금을 하여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로를 다 만들었다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 설정을 체크하면 해당 경로를 잘 이동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설정에서는 해당 경로에 대한 속도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정할 것이라면 매니저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POI가 나열되어 있으며 여기서 따로 이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캐릭터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동만 하는 캐릭터라면 페가수스에 있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가수스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캐릭터와 애니메이터를 등록하면 됩니다. 따로 연출할 것이라면 코드를 직접 작성하시든지 수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캐릭터는 해당 경로에 따라 이동하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점에 도달할 때 바라보는 방향이 어색한데 이 부분도 설정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점의 POI를 선택하고 룩의 설정에 타겟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이렇게 또 하나의 기준모가 생기는데 이 위치가 바라보는 방향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옮겨주면 됩니다. 다 설정하고 확인해보면 경로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연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 FPS 만들기나 컷신 만드는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카메라 동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번거롭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경로를 타임라인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페가수스 캡처를 선택합니다. 따로 가상 카메라에 이동 스크립트를 추가하였다면 타겟 카메라 설정에 해당 카메라를 등록하여 설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캐릭터를 움직여가며 카메라 동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선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면 정중앙에 카메라 앵글 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바라보는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화면 구도를 선택하였다면 P키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하여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완료되었다면 실행을 종료합니다. 캡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컴포넌트를 확인하면 Create Pegasus 버튼이 활성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POI가 생성되며 아까 찍었던 동선대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좋은 방법으로 가상 카메라를 하나 더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해주기 위해 프리올리티 값을 높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타겟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해당 동선대로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연출하게 됩니다. 이제 타임라인과 같이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하나 생성하고 왼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페가수스 트랙을 생성합니다. 트랙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클립을 추가합니다. 매니저를 등록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카메라를 설정한 매니저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클립을 하나 더 생성하고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에는 아래 프로그레스 A 값을 1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겹치게 해서 하나는 0, 하나는 1로 설정해야 합니다. 매니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플레이 온 스타트에 체크 해제합니다. 타임라인으로 이동해서 가상 카메라를 트랙에 추가하고 마지막에 종료되게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아까와 같이 연출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SS는 오래되었고 예전이었으면 많이 이용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타임라인에서 카메라 구도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FS 밀리 컴뱃 시스템입니다. ESS는 제가 시간이 없어 정확히 활용은 아직 못하였지만 어쌔신 크리드와 같이 근접 전투에 관해서 여러 액션을 활용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해당 에셋 판매자의 2시간 가까이 되는 사용 방법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그 점을 적극 활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데모씬을 보면 근접 전투에 관한 설정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유니티에서 제공되는 애니메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니멘서 에셋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퓨어 내추럴 2 아일랜드입니다. 이 에셋은 아름다운 섬을 표현하였습니다. 쉐이더를 이용하여 각각의 오브젝트를 표현하였으며 기본 LOD 설정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물을 표현한 부분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쉐이더가 없으시다면 같이 얻을 수 있는 에셋입니다. 쉐이더의 각 설정을 조절하여 자신에게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바위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으며 이끼 표현 같은 경우 필요 없다면 쉐이더의 설정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모든 오브젝트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섬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운 에셋입니다. 로우폴리 판타지 번들입니다. 이 에셋은 총 10가지의 에셋을 포함하는 번들입니다. 설명 페이지에서 각각의 에셋에 방문하여 다 받으시면 됩니다. 로우폴리를 이용한 프로젝트에 적합해 보이며 카툰 형태로도 표현해도 괜찮은 에셋입니다. 모든 에셋에 중복적인 것들이 있지만 각 테마에 맞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실내 인테리어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에서 가져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던전 같은 경우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있으므로 조립식으로 생성해서 레벨 디자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는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아쉽긴 하지만 각 테마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여러 장소를 표현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이전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되어 유니티 6에서 URP 적용이 잘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잘 적용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일에 관련된 에셋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개별적으로 에셋이 판매되더라 해도 이 영상을 통해 에셋을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